검은 과부.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일어난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일상, 외로운 노년, 조용한 맞선. 70대 후반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집은 조용했고 밥상 위엔 늘 국 한 그릇이 식어갔습니다.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와코. 단정한 검은 옷, 조용한 미소, 상대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여자. 노인 맞선 모임에서 그녀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마지막 외로움을 이해해 줄지 모른다. 욕망과 결핍. 그녀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다. 사와코는 사랑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찾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약점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식과 왕래가 뜸한가, 통장이 넉넉한가, 보험이 있는가, 혼자 사는가, 병이 있는가, 그리고 남자들 역시 사와코에게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돌봄, 위로, 관심,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상. 문제는 그녀가 주는 따뜻함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계산된 친절인지 아무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세계로 들어감. 네 번째 남편. 마사오는 76세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8년, 아들은 도쿄에 살며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그는 원래 재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와코를 만난 뒤 달라졌습니다. 사와코는 약을 챙겨줬고 마사오의 허리 통증을 걱정했고 그가 좋아하는 된장국의 맛까지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사오는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외로움이 있다. 그렇게 사와코는 네 번째 남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은 남자들의 공통점. 결혼 후 사와코는 완벽했습니다. 집안일도 빈틈없고 말도 조용하고 남편을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자고 권함. 보험 수익자 얘기를 자주 꺼냄. 통장과 도장 위치를 자연스럽게 확인함. 자식들이 오면 묘하게 불편한 분위기가 됨. 그리고 어느 날 마사오는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다. 장례식장. 사와코는 검은 옷을 입고 흐트러짐 없이 조문객을 맞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아들에게 속삭입니다. 저 여자 예전에도 봤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에서요.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볼수록 사와코와 가까워졌던 남자들이 하나둘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진실 발견. 사랑이 아니라 선별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안엔 여러 남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재산 규모, 자녀 유무, 지병 여부, 혼자 거주 여부, 마사오의 이름 옆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자녀 멀리 거주, 현금성 자산 충분. 그 순간 아들은 깨닫습니다. 사와코는 우연히 외로운 남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애초부터 외롭고 돈 있고 혼자인 남자들을 골라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자 이미 죽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죽기 전 재산 구조까지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가를 치름. 그녀는 너무 늦게 의심받았다. 경찰은 사와코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직접 증거는 적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남겨진 가족들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아들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엔 생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와코가 자꾸 유언장을 바꾸자고 한다. 내가 예민한 걸까? 그 뒤로 들리는 사와코의 목소리. 가족은 멀어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관계를 끊어내는 칼이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였다. 네 번째 남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경찰은 사건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합니다. 장례식 사진들, 보험 변경 기록, 재혼 기록, 죽기 직전의 금융 흐름. 조각들이 하나둘 맞아 떨어집니다. 사와코는 조사실에서도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왜 이런 남자들만 반복해서 만났습니까? 사와코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작은 친절에도 마음을 열죠. 그 순간 형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무서움은 독살이나 상속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의 외로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외로움을 무기로 썼다는 점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변화. 사건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검은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녀가 검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노인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왜 다정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되는가? 왜 가족이 늦게 알아차릴수록 피해는 커지는가?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노리는 사랑은 사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늦은 용기였습니다.